안녕하세요. All About China 채널입니다. All About China 채널은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요즘 중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국 기업 분석과 중국 경제에 대해서 특히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지금 모르면 나중에 후회할 중국에서 뜨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찡동을 제치고 알리바바를 위협하는 핀뚜어뚜어입니다. 오늘 목차는 핀뚜어뚜어 연혁, 비즈니스 차이점 및 전략, 수익성 분석, 재무제표 분석, 수합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분석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핀뚜어뚜어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중국 전자상거래 하면 떠오르는 기업 한두 개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윤의 알리바바, 타오바오, 류창동의 찡동입니다. 이 업체들은 한국의 쿠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이 두 회사도 급속도로 발전했는데요. 거의 과점체제로 이루면서 발전했습니다. 이 과점체제를 무너뜨린 기업이 바로 핀뚜어뚜어입니다. 2019년 기준 이미 찡동을 제치고 알리바바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먼저 핀뚜어뚜어 회사 연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되었고 2018년 7월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바로 설립자인 콜린 황, 중국어 이름으로는 쭈앙황입니다. 이분은 원래 구글에서 일했고요. 구글에서 나와서 2015년에 핀뚜어뚜어를 설립했다고 해요. 올해 나이 40살인데 벌써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부자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분은 지금은 CEO로 활동하고 있진 않고 이사회 멤버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신 2016년부터 이 회사의 CTO로 활동했던 레이천이 이 회사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핀뚜어뚜어 회사의 서비스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회사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핀뚜어뚜어 중국어로 핀은 함께하다, 뚜어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핀뚜어뚜어 함께하면 할수록 많다. 뭐가? More savings and more fun. 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더 재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회사는 공동구매 컨셉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핀뚜어뚜어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이 세 가지 있는데요. 바로 단독으로 혼자 구매하던지, 팀 리더가 돼서 공동구매로 구매하던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팀에 조인해서 공동구매를 하던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간식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살지 아니면 팀으로 들어가서 살지 결정하겠다. 만약에 공동구매를 하고 내가 새로운 팀 리더가 된다고 결정했다면 한국의 카카오톡인 위챗 혹은 QQ 메신저를 통해 해당 상품의 링크를 보내게 돼요. 친구들한테. 그러면 24시간에 일정한 인원이 채워지면 딜던,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팀에 이렇게 조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공동구매라는 컨셉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홈쇼핑도 결국엔 공동구매 컨셉이잖아요. 이를 모바일로 구현한 게 바로 핀뚜어뚜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바일로 공동구매를 구현했던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2014년 한국에서 철수한 그룹폰 코리아. 여러분 모두 기억나시나요? 음식점 공연 티켓을 공동구매해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했던 그 그룹폰입니다. 그런데 왜 핀뚜어뚜어만 성장 일로를 걷는 것일까요? 바로 핀뚜어뚜어는 공동구매를 할지 결정하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었고 그룹폰은 플랫폼 자체에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사과를 사고 싶은데 그룹폰은 공동구매를 회사 자체에서 정해서 상품을 올려넣었고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포기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핀뚜어뚜어는 소비자가 사과를 단독으로 사고 싶은지 공동구매를 할지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팀 리더가 되면 이 물건을 다른 친구들에게 더욱 추천할 요인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핀뚜어뚜어는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 핀뚜어뚜어는 앱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카카오톡인 위챗과 협력하여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려면 쿠팡 앱을 먼저 다운받고 회원 가입을 해서 물건을 선택한 다음에 결제 수단을 선택해야 물건이 최종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핀투어토어가 한 방식은 카카오톡을 열면 거기에 탭으로 쿠팡이 들어가져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한 다음에 물건을 사게 한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훨씬 쉽잖아요. 이런 접근의 용이성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혔고 이를 눈여겨본 텐센트 또한 이 회사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전략은 바로 3선, 4선 도시를 주요 타깃으로 했다는 건데요. 중국은 인구,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서 도시를 1선에서 4선 도시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1선 도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베이징, 상하이가 포함되고 2선 도시에는 시아먼, 닝보 등이 포함됩니다. 3선, 4선 도시는 주로 중소도시, 농촌이 해당되는데요. 알리바바 징동은 주로 1선, 2선 대도시 소비자를 주 타겟층으로 삼은 반면에 핀투어토어는 3선, 4선 중소도시의 40대 이상 여성을 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가격에 민감하고 휴대폰 사용에 덜 능숙합니다. 이들은 저렴한 생필품을 주로 구입하지만 한 번 구입하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계속 구입하게 되고 1인당 구매력은 낮아도 전체 인구가 많아서 박리담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하는 용이성 또한 이 주요 타겟층에게 잘 먹혔던 것이죠. 여기 이 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핀투어토어 유저의 27%가 3선 도시에서 발생하고 45%가 4선 도시에서 발생합니다. 이처럼 핀투어토어는 3선, 4선 도시를 주요 공략으로 해서 다른 회사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핀투어토어는 재미의 요소를 더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핀투어토어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뚜어뚜어 농장 가꾸기 게임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과나무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물이나 비료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런 물건을 구입해서 이 아이템을 받게 되고 혹은 친구들에게 이 아이템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안 사도 이 게임만 하려고 접속하는 사람이 하루에 1,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회사는 게임을 하면서 플랫폼에 자주 머무르게 하는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입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핀투어토어 회사의 수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수치는 GMV라고 해서 Gross Merchandise Value인데요. 제품 서비스 판매로 발생한 모든 상품의 가치를 말합니다. 즉, 총 주문 액수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20년 3분기 기준 총 주문 액수는 1조 4천억 위안, 한화 기준으로는 245조 정도 되고 이는 전년 동기 7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역시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중요한데요.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6억 4천만 명이 매월 핀투어토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국 총 인구가 13억 정도 되니까 거의 반의 인구가 핀투어토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년 동기로 보았을 때도 작년 3분기에는 4억 2천만 명이 해당 플랫폼을 사용했는데 단 1년 만에 2억 명 가까운 사용자가 증가한 것이니까 정말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수치는 연간 활성 구매자 수입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36% 증가한 7억 3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매자당 연간 사용 금액을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그래프예요. 2020년 3분기 기준 1993위안, 즉 하나로 따지면 33만원 정도를 구매자당 1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는 핀투어토어가 저가 상품 위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총 주문 액수 1조 위안이 모두 매출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핀투어토어의 2020년 3분기 매출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2억 위안으로 한화로 따지면 2조 3천억 원 정도 되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매출을 합친 누적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329억 위안, 한화로 따지면 5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타 이커머스 업체들처럼 핀투어토어도 코로나로 수혜를 보긴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매출을 총 주문 액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3%인데요.
이 뜻은 총 주문액의 3% 정도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를 높이는 것이 회사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격상 매출 원가보다는 판관비가 비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매출 원가는 매출액 대비 20%대를 유지하고 있고 오른쪽의 판관비는 100%대에서 점점 줄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많이 해야 하는 초기 플랫폼 업체들의 특징인데요. 많이 쓴 광고비가 효과를 제대로 내서 단기간 내에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얼마나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핀투어토의 수익성을 결정할 것 같네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는 R&D 비용입니다. 회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선호도나 구매 패턴을 파악하는 R&D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영업이익을 나타내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매출 대비 많은 판관비로 인해 아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적자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2020년 3분기에는 3억 3천 위안으로 분기별 가장 낮은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매출 성장과 비용 절감에 따라서 적자의 폭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핀투어토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한화 기준으로는 총 15조 정도 되고 캐시와 단기금융자산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현금이 한 6조 정도 되는데 이는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겠죠. 총 부채는 한화 기준으로 11조 정도 됩니다. 매입 채무가 6조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단기 차입금은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아직 영업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끌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수합 분석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강점은 소비자들은 저렴한 값에 구매가 가능하고 판매자들은 재고 처리가 쉽다는 것입니다. 텐센트의 투자로 위챗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이 강화되었고 싼 값을 원하는 소비층을 정밀 타겟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품 품질에 대한 의문, 모조품, 위조품 문제가 대두되었었고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보다는 광고 수익에 치중한 비즈니스 모델이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낮았던 3선, 4선 도시의 소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라는 건 이 회사에게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경쟁도 치열합니다. 알리바바나 JD가 이미 저렴한 물건을 공급하는 플랫폼을 개발했고 소비의 고급화 추세하는 다른 트렌드라는 것이 회사에게는 위협 요소입니다. 이렇게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 회사의 성장성에 베팅한 그림입니다. 2018년 7월 나스닥에 상장해왔고 PDD가 티커입니다. 연초에는 41불이었는데 11월 30일 기준 138불이니까 연초 대비 한 3배 정도 올랐죠. 시총은 한 180조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9년 맥킨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시장은 1.5조 달러, 한화 기준으로 하면 16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 다음으로 큰 10개 국가의 이커머스 시장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아직 핀투어토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중국의 시장 규모를 보았을 때는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도 중국 기업을 분석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